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권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만약 신혼부부라면 아이를 낳고 싶습니까? 안 낳고 싶습니까? 안녕하세요. 꿈틀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충격적인 출산율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837, 이게 작년의 출산율이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이 198조, 약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한 해 약 40조가량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른바 좀 웬만큼 산다는 나라들의 모임이잖아요. 38개국이 있는데 이 나라들의 평균을 보니까 1.6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높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OECD 38개국 중에 1.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출산율 통계를 갖고 있는 200여 개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1.0 미만으로 내려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출산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특히 이 점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이 현상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권하는 게 미안하고 주저스럽게 되었다.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권하는 게 주저스럽고 미안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자,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이 현실을 직시했을 때 우리가 의미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젊은 세대를 탓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이렇게 탓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0, 40 세대, 이 젊은 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겁난다는 겁니다. 살기 겁난다는 거예요. 집값 걱정, 교육비 걱정, 또 취직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나 혼자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아이를 낳는다? 이 겁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자, 겁이 난다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참 겁없이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요? 자, 한번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가 볼까요? 1960년대에는 무려 6명, 평균적으로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64년생인데요. 우리 집에는 7명의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약 5명, 그 다음에 1980년대는 3명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 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왜 60년대, 70년대는 5명, 6명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쪼들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그러한 세월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겁없이 나왔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연대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때요, 가난했는데 돈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하루의 일과 중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아이들이 지금은 어때요? 하루의 일과가 쫙 짜여져 있죠. 학교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엄마와 선생님에 의해서 짜여진 계획표대로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리고 가사노동을 도와야 했지만 하루의 일과 중 친구들과 막 어울려가지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대. 저는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우리 집에서 밥 안 먹었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밥 때가 되었는데 우리 엄마가 안 찾아요. 왜 안 찾습니까? 지금 놀고 있는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찾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안 찾아. 왜 안 찾아요? 누군가 애들이랑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텐데 어른들이 좀 보살피고 있을 것이다. 재밌게 놀고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 찾는 거죠. 즉 동네가 안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찾는 거죠. 즉 아이를 하나 낳으면 동네가 키워졌던 사회적 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처럼 가난하지만 그래 인생은 살만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자녀를 낳을 수도 있겠죠.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아하, 인생은 살만해 이런 생각을 하면 다음 세대에 이 세상을 추천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게 덴마크에서 만난 한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40대 중반인데요. 무려 자녀가 7명이나 되더라고요. 7명. 첫째가요 20대 초반이고 막내는 3살이에요. 3살. 자, 이분은 레딩 호이스쿨레 인생학교죠. 덴마크에 있는 독특한 학교 모델인 인생학교, 인생을 설계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7명이나 낳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딱 그 2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와 연대. 자, 그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그 2가지 키워드 자유와 연대를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책에 적어놓은 내용을 제가 지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자유에 대해서요.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것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행복은 have to에서 나오지 않아요. like to에서 나오죠. have to,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like to,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남의 눈치,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나 자신에게만 물으면 됩니다. 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에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더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연대입니다. 연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교육비 무료, 의료비 무료 등 기본 사회복지가 되어 있으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자유와 연대, 이 2가지가 결합돼서 상징적으로 딱 나타난 게 보니까 덴마크에서 가보니까 그게 직업의 귀천이 사라진 사회더라고요. 자,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비록 소득이 낮은 직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연대, 사회가 나에게 길거리에 앉게 하지 않는다. 나를 도와준다.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한다. 내가 쓰러질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누군가는 나를 일으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 이게 있는 거죠. 자유와 연대가 결합되면 직업의 귀천이 사라진 사회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모아볼까요?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거는 뭔가? 이 모든 저출산 대책의 기반에 두어야 될 건 뭔가? 저는 아까 얘기한 자유와 연대의 2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가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라고 했죠? 그거를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내 주변에, 우리 집에, 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에 다른 길로 가려고 생각하는 청년들, 학생들,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적 눈치,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길,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응원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밥벌이가 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거인 것 같아요. 첫 출발은 그런 청년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응원해 주는 것. 당신의 길을 나는 응원한다. 그리고 당신같이 다른 길로 가도 괜찮은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사회적 연대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참담한 출산율, 이것을 희망의 이야기로 어떻게 바꿔볼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오연우의 꿈틀마을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